그때 제가 택배 일도 하고 별짓을 다 했었거든. 야, 요거 핸들 한 3도만 틀으면 저 굴다리 받쳐서 죽을 텐데 보험금 나오면 내 동생하고 그래도 우리 부모가 좀 먹고 살지 않을까? 낯설고 어색하긴 한데 경매를 23년 차째 하고 있고요. 자산관리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교육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임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되게 성실하신 분이세요. 아버지는 해외 근로자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필하셨던 분이셨고, 가정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가사 도우미도 하시고 주방 가서 설거지 같은 것도 해주시고, 또 시간 나시면 가내 수공업 같은 것도 하시고, 안 해본 것 없이 다 하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키우셨거든요. 어렸을 때는 정말 가난했던 기억이,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어요. 그 집에 지하 3방에서 살았어요. 방 2칸 짜리에. 그 집이 바로 논 옆에 있었거든요. 여름이었는데 엄청 비가 많이 왔어요. 논에 있던 그 논물이 우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두 아이를 이만한 책상에다가 얹어 놓으시고 밤새 그 물을 퍼내셨어요. 그때 느꼈던 게, 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거지?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정말로 성실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지?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를 갔는데 역시 지하 3방으로 갔어요.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었고, 옆집하고 이렇게 좀 나누기 위해서 합판 있죠, 합판. 가림막을 하고 살았어요. 거기서도 한 2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해외로 자진해서 근로자로 나가셨어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어머니가 치킨집을 좀 하셨어요. 잘 안 됐어. 망했어. 쫄딱. 누군가, 야, 부동산을 좀 해보면 어때? 그때 당시 어머니가 40대 초반이셨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걸 그때 이제 접하시고 하셨는데, 지금이야 이제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시만 해도 복덕방이라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담배 태우시고 그냥 동양화 마치시고 이러셨거든요. 거기서 한 2년 정도 하시다가 중개인으로 독립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없어서 부동산 사무실 차려서 오픈을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처음 봤어. 10,000원짜리가 그렇게 수북한 거는. 그때만 해도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세금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입이 조금씩 생기면서 처음으로 안산에 아파트를 하나 사셨어요, 모친이.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집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너무 좋아서 그 벽을 다 이렇게 손으로 더듬었어요. 야, 이게 우리 집이야. 공부를 조금 잘하는 모범생, 그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친구. 소심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여기 강남에서도 강의를 하고, 야, 저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라고 제 친구들이 얘기를 해요. 야, 돈이 걸렸잖아. 그냥 하는 거야. 내가 무대 체질이 아니야? 그럼 바꾸면 돼. 돈 버는 건데 그까짓 걸 왜 못 바꿔? 그리고 나서 10년 세월이 후딱 갔죠. 공부를 꽤 잘했어요. 잘했는데 화학과를 입학을 했는데 학교가 저하고 안 맞는 거야. 안 맞아서 때려쳤어. 그리고 나서 23살에 군대를 갔어요. 거제도 가서 군생활을 했어요. 25세 이제 5월 달에 제대를 하고, 위아래에 가면 현대 도배학원이라고 있어요. 일주일도 모시고 거기 가서 도배를 배웠어요. 노가다 반장님들 통해서 등촌동에 두산 아파트 있어요. 거기 가서 도배 일을 했어요. 일을 한 6개월 하고 남양주로 넘어가서 거기서도 일을 한 반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반장님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일을 했으니까 이 양반이 먹고 날랐어. 돈을 받아서 그걸 갖고 또 차비도 하고 밥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남양주 오남리에서 서울까지 걸어왔어요. 밤을 거의 꼴딱 샜어. 너무너무 오래 걸렸고 다리도 아프고. 근데 그러면 그 저녁에 버스 정류장에 가서 사정이 이러니 그 버스표 살 돈 요쪽 조금만 좀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빌려볼 수도 있었는데, 또 그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걷자. 정말 무턱대고 걸었어. 다리가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파서 야, 돈이 없으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로 비참함을 느끼는데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으면 얼마나 더 비참해질까? 그러니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벌자. 못된 짓만 하지 말자. 그 젊은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삽니다 라고 오면 내가 고생한 얘기를 더해. 나는
더해서 네가 고생한 게 아니야 라고 인식을 시켜주고 보내. 그리고 네가 절실하면 다시 와. 그러면 내가 네 절실함에 비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얄팍한 지식이지만 내가 그걸 너한테 가르쳐 줄게. 그래서 네가 변화된 삶을 살면 네가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제가 노가다를 3년을 했거든. 28살에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게 될까? 대학도 졸업도 못했지. 스펙도 없지. 어디 가서 기댈 백그라운드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광진구에서 강동구로 천호대교를 넘어오다 보면 토끼굴이 하나 있어요. 그때 제가 택배 일도 하고 별짓을 다 했었거든. 야 이거 핸들 한 3도만 틀으면 저 굴다리 받쳐서 죽을 텐데 보험금 나오면 내 동생하고 그래도 우리 부모가 좀 먹고 살지 않을까? 막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도 이걸 내가 벌었을 때 1년에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돈을 벌어서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내가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게 해줄 수 있을까? 부모로서의 내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거라면 내가 여기서 살아갈 존재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계시잖아. 자식이 먼저 가면 안 되잖아. 그래 한번 살아보지 뭐.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면 그래도 살 길이 뚫리지 않을까? 이것저것 해보려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누구한테 조언을 받을 것도 없었어요. 교회에 법무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자동차나 주택을 사면 국민주택 일정 보통채권을 사거든요. 근데 국채잖아요. 이거 5년씩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할인율에 따라서 그걸로 장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야 그러지 말고 명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채권 시장도 있다. 거기 가서 좀 배워보면 어때? 라고 하시더라고요. 명동이라는 데를 갔어요. 사무실이라고 채권이나 사채라고 써있는 데는 다 들어가 봤어. 근데 가보면 사람들이 내 몸 반듯해. 그냥 깍두기야 다. 어떻게 한번 들어갔다가 된통 정말 맞을 뻔했어요. 이제 28살짜리가 이런 데 와가지고 기웃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한 일주일을 돌아다녔어요. 일주일을 돌아다녔는데 마지막으로 갔던 데가 제 면담을 좀 해주시는데 돈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도 경험했고 제 상황을 제 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일이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야. 너무너무. 그래서 스타트를 한 게 98년도 11월 28일이에요. 28살에 그걸 시작을 했어요. 2003년도까지 5년 동안 그분 밑에서 정말 죽으라고 일을 했어요. 그분이 과일 장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 경매에 눈을 뜨신 거예요. 과일 장사를 완전히 정리를 하시고 부동산 경매 쪽으로만 올인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만한 실전 사례 전문가를 만나긴 힘들 거예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 그분 밑에서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목숨줄 끊어볼 생각도 했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대번에 손이 올라가시더라고. 젊은 놈이 싸가지 없는 생각했다고. 본인도 그 이상의 삶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라.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네 절실함이 네 눈 속에 보여서 관리를 한번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만큼 살아봤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 밑에서 일 배우면서 세상에 저렇게 인생의 막바지까지 간 사람들이 있는데 난 저기까지는 안 갔잖아. 야 살아볼만 하겠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산다는 거 하루를 24시간을 정말 48시간으로 쪼개서 살았어요. 잠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상 자지 않았어요. 나머지 시간을 몽땅 다 일을 하든지 공부했어요. 제가 아는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경매를 시작했을 때 98년도 11월 28일 날은 그때는